요즘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100일에 때문에 걱정 참 많으시죠. 어린이들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데다가 특히 첫 사망 사례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호흡기 감염병 대책반까지 가동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하늘 교수와 함께합니다. 유례없는 100일의 유행의 원인과 특징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여러 감염병이 끊이질 않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100일에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100일의 환자들도 많나요? 네. 사실 100일에는 지금 돌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 중에 되게 많다, 제일 많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음, 그동안 백신으로 굉장히 잘 컨트롤이 돼서 만나기가 어려웠던 감염병인데 네. 최근에 꽤 자주 보인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진짜 컨트롤이 잘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100일이라는 게 뭐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전보다 어느 정도가 늘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집계 가능했던 시기 이제 1950년대 초는 거의 연간 뭐 입원 10,000명 단위로 생겼었고요. 음. 하지만 이제 백신 접종이 원활히 되고 난 이제 90년대쯤부터는 거의 연간 뭐 저희가 신고를 다 받아도 열 몇 건 뭐 30몇 건 이 정도로 사실 아. 주변에 거의 없다시피 한 병이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 거의 연간 보고가 뭐 2만 명 가까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음. 사실 저도 이제 제가 트레이닝 받던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소아과 의사로서의 초창기에는 거의 사실 실제 케이스 본 적이 없었고요. 네. 근데 하지만 최근에는 거의 뭐 입원 환자 중에 두세 명, 세네 명 꼭 음음. 있다든가 외래 들고 오는 애들 중에 한두 명씩 꼭 그 100일의 환자가 있다거나 하는 음. 식으로 좀 더 흔해졌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도 요즘 들어서 이제 실제 환자들을 만나보고 계시는 경우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네. 50년대 최초 보고되던 때보다도 요즘이 오히려 더 많다라고 하신 건데 그러면 이 100일이라는 게 어떤 질병일까, 어떤 질환일까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네. 일단은 감염병이고요. 그 네. 호흡기 감염병이어서 사실 뭐 감기, 폐렴 뭐 얘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병이긴 한데 음음. 그 원인 균이 이제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인 것이고 어. 이 세균 호흡기 감염 중에서도 그 경핵이라 그래서 이제 감염되고 나서 한 달째쯤 돼부터 발작적으로 기침하는 게 다른 호흡기 감염병과 조금 다른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음음. 이때 기침이 너무 심해서 기침을 하다가 거의 질식되는 수준으로 애들이 호흡곤란이 오면서 특히 아주 어린 아기들은 그것 때문에 사망까지도 가능한 그런 무서운 감염병이고요. 어. 너무 기침이 심하다 보니 그 기침이 심한 상태로 한 달 이상 가다 보니 네. 뭐 뇌출혈도 가능하고 눈 안구에도 출혈이 올 수 있고 탈장이 된다든지 갈비뼈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좀 그냥 심한 기침 이상으로 그 기침의 강도가 굉장히 발작적으로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합병증들이 조금 무서운 감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어떤 분들은 오바이트 하듯이 기침한다 이런 표현도 쓰시는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이렇게 네, 들숨을 예 맞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이 거의 안 들여 마셔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발작하는 기침 그 사이에 인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계속 기침이 나오니까 예. 기침과 그 기침 사이에 흡 하는 식으로 하는 그 후핑 커프가 인제 가장 백일의 특징적인 아. 증상이고요. 네. 실제 정말 토할 듯이 아기가 얼굴 펄해져서 숨을 막 못 쉬고 발작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 되게 무섭거든요. 특히 그게 밤에 좀 심해지는 양상이어서 특히 요새가 응급실이나 이런 게 진료가 음.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면서도 막 좀 무서운데 만약에 아이가 그렇게 숨도 못 들이마실 정도로 기침을 계속한다 막 얼굴까지 파래지고 빨개진 그럴 땐 어떻게 해 줘야 돼요? 보통은 그냥 등을 막 두드려 주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산소랑 뭔가 그 기도를 유지해 주는 처치가 필요한 거라서 이제 네. 그런 발작이 시작되면 빨리 병원에 응급실 통해서 당장에 산소랑 뭐 기관 그런 해결하는 그 호흡기를 열어 주는 그런 치료가 가능한 곳으로 음. 빨리 가시는 게 특히 아기가 어릴수록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구토, 토사물 나오지 않게 잘 유지해 주고 음음. 괜히 인제 거기다 뭘 더 넣거나 입안에다 넣거나 그런 식으로 했다가 정말 기도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음. 주의하면서 병원으로 방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해 주려면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게 나은가요?
네. 근데 너무 확 젖히면 안 되고요. 네. 약간 이제 옆으로 해서 애기 영아들 같은 누워서 생활하는 애기들 같은 게 옆으로 눕히면서 살짝 고개는 젖혀지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유지될 수 있게 고개 끝에만 살짝 음. 젖혀지는 그런 상태로 해 가지고 데리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100일에 하면은 우리가 영유아 최근에 이제 전해졌던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어서 그런지 "영유아들이 많이 걸리는 질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00일엔 누가 걸립니까? 네. 이제 백신이 나오지 않았던 시대라고 생각하면 영유아들이 인제 더 증상도 심하고 더 많이 걸릴 수 있는 것인데 네. 최근 저희 인제 유행 사례를 보면 그 전체 환자 수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그 중학생 연령대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이 아. 초등 좀 고학년 이런 나이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영유아는 전체 환자에서 비율상으로 보면 되게 적었는데 이제 음. 이것은 아무래도 2 개월, 4 개월, 6 개월, 돌 4 에서 6세 이렇게 접종 스케줄이 되다 보니 네. 2 개월 전에 아이들은 이제 면역이 없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아이들은 도리어 이제 최근에 백신 접종을 한 아이들이고 중학생이 이제 가장 백신 맞은 지로부터 좀 된 연령이다 보니 음. 실제 비율상으로는 조금 많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11, 12 세에서 추가 접종이 이제 접종률이 조금 낮은데 고때 거를 좀 강조하는 그런 이제 음. 나라 정책으로도 "그때 접종을 좀 하자." 이런 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 네. 100일의 접종은 언제 우리가 하게 되나요? 보통?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에 우리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처음 자리 잡은 게 것 중에 하나가 100 일이었고 아. 그때 인제 스케줄은 2, 4, 6, 돌 이렇게 해서 맞는 보통 2, 4, 6 개월 가면은 뭔지 모르지만 엄청 적시는 애들이 이렇게 엄마 보기에도 많이 맞아요. 낮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예. 고것 중에 100 일이가 들어 있었고요. 근데 아. 그걸로도 컨트롤이 좀 안 됐어 가지고 음음. 중간중간에 이제 경남, 부산 이런 지역에서 "100 일에 유행합니다." 뉴스를 간간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음.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대부분이 많이 좋아졌는데 국소 유행이 계속 반복되니까 백신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잘 챙겨 주자 해서 11, 12세 때는 원래는 그 파상풍이나 이런 것만 추가 접종이었는데 네. 그때 맞는 접종이 100 일에까지 추가돼서 2, 4, 6 돌 4 에서 6세 다음에 11, 12세 추가됐고요. 이제 그다음엔 아. 또 산모들 2 개월 접종을 하면 사실 그 태어나서 2 개월까지는 공백기가 생겨 버리기 때문에 음. 이거를 그 어린 아기한테 접종한다기보다는 엄마한테 접종을 해서 엄마가 아. 항체를 많이 생산해서 아기한테 항체를 준 상태에서 그 앞에 2 개월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전략이 음. 산모의 티백 접종 그 100 음음. 일의 접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네. 보통 이제 27, 36주 임신 중후반기에서 접종을 하게 되는데 음. 고거가 이제 또 새로운 전략으로서 이제 자리 잡았었고요. 그래서 음. 처음에는 뭐 첫 임신 때나 그다음에 이제는 매 임신 때마다 이런 음. 식으로 접종 가이드가 바뀌어서 꼼꼼하게 이제 음. 하고 또 요새 어머님들은 되게 그런 접종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셔서 그쵸.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아이를 돌보는 이제 조부모님, 음음. 남편 그리고 또 이제 와서 보육해 주시는 이제 직원분들, 음. 산후조리원 이런 데 직원들까지도 폭넓게 이제 백신 접종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 세, 12세 정도까지 네. 맞고 그 이후에는 또 누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맞아야 되나요? 100 일에는? 그 이후에는 사실 이제 국가 필수나 뭐 접종 권장에서는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산모한테 맞고 또 인제 노인 연령이 됐을 때 이제 어. 주변에 그런 약한 영유아를 같이 컨택하게 되는 그런 음음. 경우에는 이제 추가 접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문자도 도착을 했는데요. 2734 님께서 "저는 임신했을 때 100 일의 주사를 아이와 만날 식구들 다 맞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 시댁 친정 부모님들까지 다 맞으셨거든요. 일단 저희 아이는 조금 더 안전한 걸까요? 지금 22 개월인데 어린이집에 100 일에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일단 너무 잘하셨고요. 그래서 음. 그렇게 해서 적어도 아기가 아주 위험한 시기 그러니까 걸렸을 때 이제 사망이나 그런 합병증이 심각한 시기는 잘 넘기신 거고 그래서 음. 그리고 인제 22 개월이면 사실 아이 자체도 이미 4 번의 백신 접종으로 그 항체로서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아마 충분히 면역이 음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네. 이런 경우에는 100 일에 걸리더라도 사실 일반 감기나 일반 다른 호흡기 감염증과 크게 차이를 못 느끼는 경한 상태로 지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그리고 인제 우리가 RS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이런 이제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들은 RS 바이러스나 리노 파라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은 사실
치료약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100일에는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걸려도 합병증까지 갈 확률이 백신 접종자기 때문에 좀 적을 거고, 혹시 음. 걸렸대도 치료 옵션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단을 잘 받아서 항생제를 잘 먹이면 아마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마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네. 100일해로 인한 사망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잖아요. 네, 생후 두 맞습니다. 달이 채 안 됐던 네. 영아여서 많이들 안타까워하셨는데 이 100일해라는 질환이 더욱더 무섭게 느껴졌던 게 '사망할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질환인가?' 네, 라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아는 여러 감염병들의 합병증들이 실제 백신 접종이 원활해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병원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에 음음. 실제 합병증이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는 그 병의 중증도는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아. 100 일에는 이제 저도 교과서적으로는 뭐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 케이스도 적었고, 네. 그것 때문에 사망 사례가 없어서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뭐 그렇게 막 무섭게 느껴지진 않았었는데, 그렇죠. 예. 정말 최근에 이제 10월 말에 11월 초에 이제 이 아이가 사망하는 게 이제 보도가 되고, 이제 저도 음. 이렇게 다른 쪽으로 전달받으면서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고, 음.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뭐 그동안 모른 채 이제 그런 보고 시스템이 미비했던 사례 안에 뭐 사망 케이스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국가에 보고가 된 정식 사례로는 저도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음. 하지만 해외에서는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전 세계에 같이 유행을 하는 그쵸. 상황인데, 예. 네, 거의 뭐 월 평균 3 명씩 그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어. 네, 그리고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만 1세 미만에서만 뭐 10 명이 보고됐다 그러고, 그래서 음음. 해외에선 사실 사망 사례는 꽤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음. 조금 너무 무시했던 감염병이 아니었나. 그래서 음음. 새로 돌아온, 정말 새로 그 위협성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감염병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들 마스크도 잘 썼었고, 음. 또 접종하라고 하면 백신도 너무 잘 맞추시고 해서 백신 접종률 네. 굉장히 높은 편으로 잘 유지되고 있어서, 일단 잘 알고 빨리 잘 음음. 대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 감염성 때문에 이 백일이라는 게 더 무서운 질환이잖아요. 네. 영아 감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보통? 네. 이제 보통은 아기들이 그러니까 모든 감염병은 결국 그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상태에서 전달을 받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예. 집에만 있는 아기가 전염되는 건 결국 왔다 갔다 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음음. 전염이 되고, 이제 아주 드물지만 가끔 이제 병원에 방문하는 일이 있거나 할 때 음. 그때가 이제 주요할 거고요. 그래서 인제 그 아기를 돌보는 사람들이 접종을 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음. 그 밖에서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 손 씻기 이런 걸 기본적으로 잘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본인이 증상이 발생하면 마스크 쓰고 아이에게 접촉을 좀 가능한 피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게 결국엔 공기 감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기 감염이라는 거는 결국 그냥 같은 공간에 숨 쉬는 것만으로도 전염될 수 그렇죠. 있다는 건데, 이거는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내가 음. 인제 증상이 있을 때 기침하거나 재채기할 때 그 공간에 있지 않게 하고, 음. 마스크를 잘 쓰고 내 비말이 손에 묻을 거를 고려해서 손을 잘 닦고 해서는 전파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일에는 이제 면역이 가족 중에 없는 사람에게 누군가 한 명이 그 가족 내에 거주한다면 네. 거의 70에서 100% 가까이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제 예방 접종을 다 한 경우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음. 영유아 같은 이제 2 개월 전의 아기들은 면역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맞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좀 유증상자들은 아기들 접촉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음. 어른들 이제 금줄하고 아기 어릴 때 그 맞아요. 외부 출입을 막혀 예예. 했던 게 그런 이제 지혜였던 거죠. 네. 음.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백신을 몇 년 정도 주기로 맞아 줘야지 이게 좀 안전할까요? 일단 사실 그 주기 항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에 대해서는 이제 음. 뭐 사실 개인차도 있고, 또 결국 이 커뮤니티에서 계속 노출되는 거에 따라서 부스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일괄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접종 가이드에서는 몇 년마다 재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은 되어 있지는 음. 않는데, 음음. 이 이제 뭐 수두 같은 경우 한번 감염되고 나면 평생 면역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100 일에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아. 2-3년 이상, 3-4년 이상 지나면은 항체 어 그 농도가 많이 감소하는 상황인데, 이제 음. 결국에 가장 취약한 시기를
보호하냐인 거라서 음. 결국 그 취약한 시기를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항체는 감소하더라도 내가 좀 더 건강한 나이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백신 접종에 음. 이득이 아주 크게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일괄적인 추가 접종은 권장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게 "제가 100일에가 맞을까요?"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뭐 이런 증상이 있는데 저런 네. 증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감기하고 가장 다른 100일의 증상 어떤 게 있나요? 네. 아까 인제 말씀드렸지만 음. 그런 밤마다 발작적으로 기침하는 경해기라고 하는 인제 음음. 100 일에 걸리고 나면 한 1 주,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발생하는데 그때 네. 인제 초반에는 카타르기라 그래서 그냥 기침, 콧물, 재채기 이런 정도라 사실 그때는 감별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타르기. 네. 그래서 그 어. 시기에는 내 주변에 100 일의 환자가 있었고 음. 잠복기 지나서 증상 발생했냐 그런 약간 역학적 연결고리와 시간적인 상관관계 이런 음음. 걸로 의심을 하는 게 더 맞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경해기가 되면 쪼끔 그래도 다른 호흡기 감염증과 다르게 후핑 커프도 나타나고 이제 좀 발작적으로 밤에 더 심해지고 그리고 그 발작과 발작 사이엔 또 굉장히 멀쩡하고 이제 다른 거 같은 게 목이 계속 쉬어 있다든지 뭐 음. 콧물이 줄줄 흐른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다면 이제 이 100 일에서는 그 사이엔 좀 멀쩡한 것 같은데 막 어어. 기침을 몰아쳐서 하고 주로 밤에 심하고 그게 굉장히 4주 정도 계속 오래 지속되고 이제 그런 경우를 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치료의 효과는 이미 좀 쪼끔 떨어지는 시기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음. 가능한 이제 카타르기, 경해기 초반 이럴 때 인제 약제가 빨리 투여돼야 돼서 음. 사실 그전에 이제 2018 년에도 좀 백일해가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 네. 인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하도 주변에 없어졌던 감염병이라 검사를 잘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음. 놓치고 그 사이에 전파가 심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음음음. 우리가 의사들이 인제 "경각심을 가지고 검사를 좀 많이 하자." 이런 얘기가 음음. 학회나 이런 데서도 많았었는데요. 아. 요새는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워낙 이제 코로 이렇게 쑤셔 가지고 하는 검사들이 그쵸. 예. 굉장히 환자들 입장에서도 익숙해지시고 음. 의사들도 굉장히 인제 그런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음. 그런 방식으로 그냥 간단히 검사를 하고 보통은 하루 이틀 안에 이제 결과가 보고가 되는 음. 시스템으로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음. 사실 요새 백일해가 많아졌다고 느끼는 것 중에 일부는 검사를 더 많이 자주 그리고 빨리 되는 그 시스템 아. 때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조기에 발견이 돼서. 네. 네. 그래서 경증인 경우 이제 백신 음. 접종자한테는 약간 경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네. 그런 경우 사실 겉으로 구별하기가 좀 매우 어렵고 아. 게다가 요렇게 요새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같이 유행을 하는데 음음. 그거에 쓰는 약제랑 백일의 약제가 같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마이코플라즈마 의심해서 약을 먹어서 좋아진 것 중에는 백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음. 사실 이제 경증인 경우에는 쪼끔 이제 검사를 하는 거 안에 그 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진단하는 거에 같이 들어있는 키트이기 때문에 이제 고런 걸 통해서 음. 진단을 좀 빨리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마이코플라즈마를 비롯해서 폐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질문 네. 들어온 것도 좀 여쭤보다 보면은 그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아 네네. 언제 시간 되실 때 저희 네. 예 폐렴에 대해서 한 번 더 네. 연결 드리면 좋을 것 네. 같은데 네네. 저희 청취자분들의 질문을 연이어 드리겠습니다. 네네. 5312 님께서 "100 일의 예방 접종을 3년 전에 했는데 신생아를 보러 가도 될까요? 아니면 접종을 한 번 더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 네. 성인의 경우에 인제 티대 인제 어른들 맞는 고거를 한 번 맞았으면 네. 사실 더 맞을 이유는 없으십니다. 음. 그래서 그냥 이제 기본적인 거 사실 백일의 균이 이제 복균을 해서 전파되기 전 단계라 하더라도 네.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잘 씻었다면 그리고 음. 뭐 애기한테 뽀뽀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러면은 네 괜찮으실 거고 근데 예. 인제 같이 생활해야 되는 수준일 때도 사실 지금 접종을 그렇게 얼마 전에 맞았는데 권장할 정도는 아니고 3년 정도시면 음. 아마 항체는 꽤 있으실 거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군요. 일반적인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1219 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보통 감기에 걸렸을 때와는 다르게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백일인가 의심을 했는데 감기약을 처방받고 먹었더니 기침도 좀 줄고 점점 나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백일의 특유의 기침 소리라는 그 기침 소리가 좀 나는데요. 밤이 되면 기침도 심해지는 것 같고요. 검사를 받아봐야 될까요?" 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아 네. 사실 인제 검사를 해 봐야 아는 거기는 하고 음. 후핑 커프나 이런 것도 인제 결국에 기도 점막
있는 데가 부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 병리적인 기전이 같게 생기는 다른 균도 가능은 해서 꼭 이제 100일의 라고만 할 수는 없고 이미 뭐 한 달 이상 계속 기침한 상태시면 음.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진단이 돼서 약을 먹는다고 해도 음. 사실 큰 차이는 그러니까 이미 균은 다 죽었고 균에 의해서 점막이 손상된 거에 의한 증상이라고 하면 음. 항생제의 의미는 별로 없을 수 있어서 이제 아. 주변에 내가 퍼뜨릴까 봐 걱정되고 뭔가 이런 의미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음. 좋지만 그런 차이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3111 님. 제가 지금 기침이 좀 많이 나는데 저희 반에 이번 주 백일해가 나왔습니다. 근데 배가 너무 아프고 설사도 진짜 많이 합니다. 혹시 백일해 증상 중에 복통과 설사도 있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네요. 네. 일단 최근에 있었다고 하면은 한번 받아보시는 게 필요는 할 것 음. 같고요. 이제 또 학교 단위의 내가 또 다른 전파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음. 그래서 그거는 의미가 있고 복통이나 설사 증상은 사실 다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호흡기 감염에서도 네. 소화기계 증상이 동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면 네. 항생제에 의한 약제 부작용으로도 있을 수 있는 어어. 증상이어서 그걸로 이제 소화기 증상이 있다고 100일해가 맞다 아니다를 구분짓는 증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군요. 네. 네. 백일해가 맞다면 이 항생제를 통해서는 대부분은 다 낫는 거죠? 입원을 하지 않고도. 네. 이제 아주 어린 영유아가 이미 막 기침 때문에 곤란한 거 아니면 입원은 꼭 음. 하진 않고요. 음. 항생제가 이제 막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 요새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음. 항생제 내성의 이슈인데 이 100일에도 항생제 내성 이슈가 이제 얘도 항생제 내성이 있나 봐요 하는 정도로 보고는 꽤 됐고 이제 걱정이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음.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 그게 저희가 치료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질 정도의 그런 내성률까지 보이고 있진 않아서 음. 항생제 잘 먹으면 잘 낫겠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상태고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이렇게 유행이 자꾸 반복되고 약을 많이 쓰게 되면 음. 이제 다음 유행 때는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음.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감염률 때문에 더 큰 걱정이 되기 때문에 보건 위생, 개인 위생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네. 같고 기침이 좀 심해진다 싶으실 때는 일단은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된 이야기 많았는데요. 조만간 또 전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소아청소년과 감사합니다. 전문의 김한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